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학계론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법규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회차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종합상황실 실장, 그죠?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그랬어요. 그럼 1번에 가보면 화재 재난, 재해, 지금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제대로 들어가 있죠.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 파악, 그쵸? 들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하급 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4번 가보십시오.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관련 행정기관이 아니고, 여러분들 행정기관이 아니고 어디? 소방서. 아셨죠? 왜냐면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 또는 이제 진압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행정기관이 아니고 가까운 소방서에 이제 뭐를 해야 된다? 인력 장비 동원을 요청하는 등 사고 수습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틀린 내용은 없거든요. 요게 잘못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 골라내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네. 2번. 시도지사는 소급적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라서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를 하면 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직접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 쭉 봤을 때 소화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상이 아니죠. 제가 그랬죠. 65mm라고 그냥.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자가 안 붙어 있어요. 그 65mm 이상과 65mm는 완전 다른 얘기다. 그리고 요거 저수조도 여기가 60cm죠. 길이가. 맞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우리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청장은 시도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도지사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 동원 요청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법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리고 3번 이 보세요.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맞습니까? 본부장이나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소방청장이 직접 편성을 하면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엔 청장 지휘에 따라야죠. 그죠? 자,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끼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강제처분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강제처분이죠. 강제처분. 그럼 강제처분 문제도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쭉 읽어봤을 때 요게 이제 강제처분이죠. 자, 근데 저렇게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때 제가 견인 차량이나 인력을 어떻게 보면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돈은 누가? 시도지사가. 아셨죠?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강제처분에 대한 거죠. 이것도 강제처분에 대한 거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원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볼까요?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손실보상 사유가 아닌 거. 이건 손실보상 조항 49조의 2 기본법
가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손실보상 사유에 쭉 갔을 때 제가 소방활동 종사로 인해 이게 손실을 입은 자가 아니고 여기만 기억하시죠? 그죠? 요거 제가 특이하게 잘 보셔야 된다. 나머지 사연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법령 위반에서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땐 손실보상 안 해줍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요. 자, 6번째 한번 가볼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거. 자, 슈퍼마켓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이면 근생, 1천 이상이면 판매. 맞죠? 2번, 공연장, 종교집회장 300 기준으로 분류하죠. 300이 안 되면 근생, 300이 넘으면 얘는 문집, 문화 및 집회. 얘는 종교시설. 그죠? 자동차 학원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 미만이면 근생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학원 자체는 아니라 그랬죠. 그죠? 얘는 아예 그냥 여기로 분류를 하더라. 처음부터. 맞나요? 여기로 분류를 하더라. 자, 청소년 나와 있었죠. 500제곱 미만이면 근생. 그러니까 일반 학원은 500 미만이면 근생이 맞아요.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고. 근데 자동차 학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볼까요, 우리?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범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 갔을 때 연면적이 4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면적 400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라는 게 최근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들어간 지 좀 되긴 했지만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구까지. 그리고 여기 디귿,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몇이에요? 15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디귿번에 가보면 200 맞고요. 여기 맞는 거고 차고주차장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여기가 몇이에요? 150이죠. 150. 그리고 공연장이 100. 맞죠, 여러분들? 차주이니까 요거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됐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채워 넣으시오. 자, SP죠. SP는 무조건 층수 몇 층? 6층.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근생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병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후 같이 들어가 있었고 병원들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몇이었어요? 우리 600이었죠. 600. 그래서 600제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기숙사나 복합건축물 연면적 얼마예요? 5천이죠. 5천. 여기도 5천이죠. 창고. 맞죠? 그래서 5천 그대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6층에 600에 5천. 여기 있네요. 정답 몇 번? 4번. 됐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놓은 표도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정리해 놨으니까 꼭 한 번씩 정리를 해 주시고. 자, 우리 그리고 9번 볼까요? 9번. 소방시설법상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되어 그 기준이 강화가 됐답니다. 기준이 강화가 됐대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소급 적용을 안 하지만 소급 적용을 꼭 해줘야 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방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소경 탐속피 있었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될 때. 뭐 어디에 설치하는 이런 거 없었죠.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뭐를 해야 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지금 요거 두 개는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밑에 갔을 때 지하구나 공동구에 소자, 탐, 통, 유, 방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기억, 니은, 디귿 다 들어가 있고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을하고 미음, 노유자, 간, 탐, 단, 의료, 스간, 탐속, 그쵸? 어우, 제대로 다 들어가 있네. 다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맞게 고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꼭 여러분들 포인트 잘 따서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번.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서 소화 펌프 등 고장 등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가 이거 꼭 보라고 했습니다. 자, 중대 위반 사항이라는 건 이제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어디에 직결이 되는, 사람 생명이나 이런 것과 직결이 되는, 그죠? 그래서 소화 펌프가 울리지 않았을 때, 뭐 동력 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여기 3번 가보죠.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화재 경보음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게 수동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동이죠, 자동.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동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다. 요게 잘못됐다. 여기 수동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들어가 있었다. 됐죠? 네. 자, 저희 법규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로 옳게 설명된 것은, 자, 용어의 정의, 제가 핵심 용어의 정의만 예방법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럼 안전관리라 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 대비, 자, 복구가 아닙니다. 이게 대응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 그리고 2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란, 여러분 이게 관서장이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세 번째, 화재 안전조사란, 이거 누가 하는지만 잘 보시면 돼. 관서장이죠, 이게. 나머지 보기에 있는 내용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만 바꾸는 거예요, 주어만. 예방 안전진단 맞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문제. 오른쪽에 화재 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화재 안전조사는 화재 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항목 전부를 조사하는 종합,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 그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종합조사와 부분조사에 대한 내용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여기 갔을 때 이거 공개기간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7일 이상 공개죠. 대상이나 사유라던가 이런 것들. 맞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들 다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자,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차피 제외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가보면 특수가연물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고 살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높이 15m 이하로,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 이하로 설치를 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2번,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 제가 도로나 인접건축물 6m, 이런 숫자 잘 보십시오. 다만 쌓는 높이가 0.9m 이상 높은 벽체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 자, 3번.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m 또는 쌓는 높이 2분의 1 중 이게 큰 값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외의 경우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에 이것도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이거 여러분들 특수가연물은 이 기준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특히 요거 있죠. 요거 조장을 쌓는 부분,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 둘 사이의 간격, 요 두 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규 출제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쌓는 높이나 쌓는 바닥 면적은 여러 번 나왔지만 요게 아직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대지 경계선이나 도로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쌓는 부분과 쌓는 부분 사이의 바닥 면적 사이, 요거 꼭 보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14번.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는 뭐 최근에 나왔으니까요. 그죠?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얼마예요? 이게 15,000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000제곱 이상이다. 이상이다. 이상. 근데 이게 1만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맞죠? 나머지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상물인데 건설 현장일 때 새로 생긴 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특별관리 시설물 쪽에서 예방 안전진단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다? 연면적들이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공항시설 중에 여객터미널 1,000, 그죠? 철도시설 중 역시설의 연면적이 5,000,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 해가지고 막 쭉쭉쭉쭉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2번에 가보면 요 도시철도 중 역사 및 역시설 요게 1000이 아니고 얼마다? 5천이다. 5천. 그죠? 이게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게 5천짜리랑 1000짜리가 있어요. 5천짜리랑 1000짜리가 있는데 1000짜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5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짜리 잘 보시라 그랬죠. 그 1000짜리가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얘. 나머진 다 5천이에요. 나머진 다 5천이다. 자, 그리고 16번.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시설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범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영업범위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계분야 영업범위에 가보면 1만 제곱 미만의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자, 공사업은 제가 이렇다 그랬고, 그죠? 설계업은 3만에 1만이라 그랬죠. 전기니까 전기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은 기술사가 필요가 없죠. 맞죠, 여러분들? 뭐만 있어도 돼요? 기사만 있어도 되죠. 그래서 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명.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문구를 찾는 거니까 이것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갔을 때 얘는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전문에 대한 인력 기준이죠. 전문 설계업에 대한 인력 기준이더라.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17번. 기술자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쭉 봤을 때 특급이라던가 또는 고급, 그리고 중급, 초급 들어가 있는데 이 중급에 가보면 물분 자탄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제가 어차피 해설에도 한 번 더 넣어놨고, 자, 그리고 상주공사 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1번 상주공사 감리는 연면적 5만이 아니죠. 3만이죠. 그죠? 2번 감리원은 거기 갔을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죠.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의 기록. 그죠? 3번 감리원이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게 뭐냐면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내가 현장을 비워야 된대요. 근데 얘는 상주인데? 그럼 비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2일 이상이 아니고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루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뭐를 하래요? 여기 갔을 때 확인을 받으래. 그죠? 그리고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것도 시험제 많이 나왔죠? 상주공사 감리 대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죠, 아파트. 근데 여기 갔을 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포함이라 그랬죠, 항상. 기억하시나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19번. 소방공사업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탐, 옥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공사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감리자 지정 대상을 해야 되는 꼭 시설들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뭐 SP 등 캐비넷형 간이 SP 제외, 신설, 개설, 증설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니은번. 자, 여기는 증설이 빠졌다 그랬죠, 제가. 신설하고 개설밖에 없어요. 예전엔 이게 증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빠진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갔을 때 소화 용수 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 오케이. 그리고 연살도 거기 갔을 때 신설, 개설, 증설 다 들어가 있죠. 신설, 개설, 증설. 자, 그리고 비상 콘센트에 갔을 때 신설, 개설, 콘센트 증설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콘센트가 아니고 뭐를 증설할 때? 회로를 증설할 때. 잘 보셔야 되고, 기억, 디귿, 리을로 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자, 20번. 분리도급하는 경우. 우리가 원래 분리도급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분리도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죠?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경우가 제가 있었는데 그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1번에 가보면 연면적이 1000제곱 이하인 비상경보 들어가 있고요. 긴급착공 들어가 있고, 자, 요거 누가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출이죠, 그죠? 요거는 기밀유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볼까요, 우리?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1번에 가보면 요게 며칠이었죠? 1일이었죠. 1일.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물품명, 수량, 지정 수량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하루 전까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죠? 문제가 엄청 긴데, 엄청 긴데. 1번. 안전관리자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선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대리자에 대한 거죠.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동 탱크 저장소는요, 여러분들, 제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다 그랬죠. 제외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아셨죠? 요거 유조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조소 등이나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필요가 없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정밀 정기검사 시기. 그러니까 이 정밀 정기검사 시기와 중간 정기검사 시기. 어차피 중간 정기검사는 무조건 4년이라 그랬고, 정밀 정기검사는 우리가 13년짜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12년짜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2번.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완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법에 가보면 특정, 준특정 5개 저장 탱크의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3년이 들어가 있는데 그 13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정밀 정기검사 있죠. 최근에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렇게 들어가 있죠. 11년. 요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 얘가 12년, 얘가 11년. 자, 됐고요. 뭐 간이 탱크 저장소는 제가 한 번 더 냈습니다. 앞에서 냈지만 간이 탱크 저장소 요번에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가로 채우기 문제죠. 2번 5개 설치하고 2개 이하로 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 보유공지 1m 이런 것들, 그리고 600리터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2번. 자, 그리고 마지막 25번 문제. 조사법법 용어의 정의에서 관계자 등에 해당을 하지 않는 사람, 신고자, 관계된 사람, 그죠? 발생시키거나 화재 발생과 관계된 사람, 인명구조 활동과 관계가 된 사람, 유도 대피 포함, 이거 제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변, 이게 약간 목격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주변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관계인 등, 관계자 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회차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가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게 조금씩 있어서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청장이 세우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제가 예전에 이거 잘 보라 그랬죠? 우선 통행에 관한 홍보도 포함. 제외가 아니고, 그죠? 자,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중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차헬정, 통전방. 차헬정, 통전방. 근데 이게 방화. 그리고 여기 청사까지. 그죠? 청사도 있다 그랬죠. 이게 잘못된 거지 뭐. 맞습니까? 정답 4번. 자, 그리고 3번. 안전교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근데 일단 요게 업무죠. 업무. 안전교육사 업무. 맞죠? 이런 것들은 응시자격. 2번은 응시자격이고 3번은 과목. 근데 과목에 가보면 1차 과목에 응급구조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구급처치론.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구급, 응급처치론. 저거 하나 제가 그냥 바꿔놓은 겁니다. 아셨죠? 네, 참고로 해서 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맞죠? 그리고 4번 문제 볼까요, 우리? 자, 소방기본법에서요. 종사명령, 그리고 강제처분, 피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거기 갔을 때 1번 본서대는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출하거나. 자, 요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사명령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2번 보십시오. 본서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관할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견인 차량과 또 인력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여기 갔을 때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잘 보실 게 소방서가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관할 지자체. 왜냐면 이게 주정차는요 소방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지자체 쪽에. 아셨죠? 그래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라고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본서대는 이거 피난명령이죠. 이거 피난명령, 이거 긴급조치.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성능이주 설계 대상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신축 건물이래요. 이것도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기했을 때 이 기억번에 가보면 얘가 틀린 거고 아파트 등은 제외인데, 그죠? 그리고 50층에 이렇게 아파트 등 따로 있다 그랬죠. 자, 연면적 10만,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상 층수인데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만 제곱 이상인 창고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리을번에 가보면 여기가 120이죠. 잘못됐죠, 여기. 잘못됐죠. 옳게 짝지은 건 니은, 디귿, 미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7번.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중 방방인공을 모두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죠. 여기는 뭐 제외? 인공소생기 제외. 여기는요? 딱 얘만 설치하면 되죠. 맞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중앙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어차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근데 여기 갔을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본서, 시도지사 여기 갔을 때 이런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게 지방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거나 또는 특수한 설계 및 시공 다 어디서 해요? 중앙 쪽에서 하는 거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옳게 짝지은 건 3번이죠. 3번. 이거 조금 특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십시오. 본서가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하여 기술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아셨죠? 왜냐하면 우리 맨날 하자에 대한 것만 보잖아요. 공사하자, 시설하자 이것만 구분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화재안전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아까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뭐 읽어보셨을 때 4번에 가보면 이게 똑같은 문제가 두 개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7. 그러니까 다른 문제인데 답이 요거랑 똑같아요. 아까 19회차 문제랑. 아셨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1, 2, 3번 꼭 읽어보시고요. 보기. 자, 그리고 9번 예방강아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시도지사가 제가 요거 작성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관리대장. 맞습니까? 자, 그리고 2번 소방관서장은 관서장이 하는 거예요. 훈련 및 교육 연일에.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연일에 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훈련 교육을 실시할 때 이게 통보를 20일 전이 아니고 며칠? 10일 전.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화재 예방법상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권한 분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판매시설 중에 도소전 들어가 있죠. 도소전. 도매, 소매, 전통시장. 그죠? 그리고 2번 복합건축물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포함안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3만 들어가 있고요. 지하구가 아니고 지하가. 이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복지가 도소전이다. 복지가 도소전이다.
자, 됐습니다. 지하 가예요. 그래서 옳은 거 몇 번이다? 3번밖에 없더라. 자, 11번. 특별관리시설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공처리 학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항구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이게 항만이에요. 항만. 아셨죠? 항만. 문화재 들어가 있고 산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좀 간단하게 볼게요.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우리가 근생 안 들어가 있고 호스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아파트 안 들어가 있죠. 제외죠. 제외.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가 처음 맨 위에 가보면 문종훈의 판로수습창 기억하시죠? 지하상가 다중 요런 애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SP 등, 물분무 등인데 물분무 등 또 호스릴 제외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1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 지휘 승계 며칠이에요? 무조건 30일이죠. 그죠? 무조건 30일. 자, 폐지는 14일. 맞습니까? 네. 자, 14번. 제가 벌칙을 계속 위험물법에서 요 큰 거 7년짜리, 10년짜리는 꼭 보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업무상 과실이고 그죠? 위험을 발생시켰대요. 맞죠? 딱 업무상 과실에 위험만 발생시켰다. 요게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게 만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10년. 그때 10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으로 가는데 10년이 징역이나 금고죠. 그리고 1억.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아셨죠? 결과에 따라. 자, 그리고 1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배출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죠, 여러분들? 그럼 배출 설비는 일단은 거기 갔을 때 국소 방식으로 한다. 맞죠? 그리고 강제 배출이 맞고 요게 특이하게 높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기 설비는 얘가 낮은 곳이에요. 환기 설비는 급기구가 얘는 높은 곳이다.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그러니까 과압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번 화재조사법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1번이 뭐예요? 화재에 대한 정의죠. 정의.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관계인 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관계인 등에 대한 정의입니다. 3번 화재조사란 청본서,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대응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얘기하며 화재조사관이란 이게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누가? 소방공무원인데 화재조사를 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얘기한다. 아이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7번을 보겠습니다. 뭐야, 이게. 갑자기 나가져가지고 얘를 한번 볼게요. 네, 17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재조사법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재조사법에 가보면 틀림없이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재조사법에 갔을 때 거기 2번에 가보면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란 이게 사망자가 10명이 아니고 제가 몇 명이라 그랬죠? 이거? 5명이죠. 5명. 그죠? 5명.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게 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18번 화재조사법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1번 이건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4번 얘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한 사람 이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기본법 49조의 2에서 이야기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157 맞거든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보상위원회 위원은 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을 하는데, 위원회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 잘 보십시오. 요게 해설에 제가 거꾸로 놨더라고요. 해설 좀 고쳐주십시오. 소방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소방공무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닌 사람으로 과반수를 임명을 해줘라. 해설이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좀 고쳐주십시오. 요거 60일 우리 했었고 3년 5년 요거 제가 기출이니까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이게 법적 기준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 문제에서 1번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150 미만이면 근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근생이죠.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아셨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1번. 비경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자, 지하층, 무창층 150. 요거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죠? 제가 비경을 한번 보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번 소방공사업법령상 감리원 세부 배치 기준 중에 일반공사 감리 기준이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이 감리원장은 제가 몇 개 이하? 5개 이하라고 한다 그랬죠. 월화수목금. 그죠? 월화수목금이라고 했었고, 요게 2개 감리원장이 차량 주행거리로 30km 이내에 있을 땐 또는 거기에 이제 자탐이나 옥내만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개를 그냥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10만 제곱 이하여야 한다. 됐죠?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그냥 5개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수만 정해져 있더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그죠? 찾아주실 수 있고요. 23번. 청장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럼 쭉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청장이 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이 변경 신고를 누구한테 하죠?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하죠. 이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이죠. 네, 나머지는 다 청장이 위탁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 됐고요. 그리고 24번 중복선임. 제가 보버 7 기억하시죠? 보버 7 여기가 7개. 그죠? 탱용 5개.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건 행안부령에 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도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중복선임에 대해서 들어가 있었죠. 중복선임 내용은 꼭 정리해 가십시오. 자,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기본적인 거죠.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쭉 봤을 때 거기 가 보면 2번. 그죠? 2번에 갔을 때 여기가 초과라고 나와 있는데 초과가 아니고 미만. 그죠? 250도 미만을 얘기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회차까지 문제를 좀 풀어왔습니다. 빠르게. 복귀도 마찬가지고 학계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자료는 만들어지는 대로 카페에 올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요 레벨 2 모의고사 여러분들 풀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